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현대공업이라는 현대차의 가장 오래된 이 자동차 협력업체, 부품업체죠. 부품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개장과 함께 이 현대공업의 경영권 매각 소문이 증시에 퍼졌습니다. 그러면서 관련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. 시장은 폭락하고 있지만 M&A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M&A 자체가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. 특히나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내부 자동차 내장재 쪽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꽤 되는 업체고 또 안정적으로 지금 반세기 넘게 그 사업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사업 협력이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큰 업체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사업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누가 되든 간에 현대차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으면 뭐 인수자 쪽은 뭐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. 요번에 현대차는 이 현대공업과 조지아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나 또는 하이브리드 차의 내장재를 약 6년 동안 3,500억 원에 장기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. 그리고 이 현대공업은 미국 루시드라는 스타트업, 전기차 스타트업에도 부품을 협력사로 등록해서 일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2차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사인 엠프리우스에 투자한 회사이기도 합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 기아의 프리미엄 자동차, 즉 에스쿠스나 제네시스 같은, 특히 제네시스가 요즘 가장 잘 나가는데요. 이런 차의 내장재를 납품하고 있고 그랜저나 소나타의 사이드 볼스터 같은 것들도 납품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자동차 의자 뒤에 보면 등받이라고 그러죠. 등받이 위쪽에 있는 뭐 머리를 받치는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나 K7 같은 프리미엄 차종에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대차가 해외에 진출할 때 이 현대공업도 같이 동반해 진출하는데 요번에 조지아주 신공장 주변에 공장과 물류창고를 인수해서 요번에도 역시 조지아 공장에도 납품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암레스트가 벌써 438억 정도 매출을 올려주고 있고 시트패드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인 590억, 35.6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이 제품들이 자동차 내장재 쪽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죠. 그래서 요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대보다 매출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은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. 이렇게 된 것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비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경영권을 매각하면 이 오너일가가 얼마큼의 주식을 갖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데요. 이 오너일가 전체 지분의 50%, 반 정도를 갖고 있는 전형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. 오래된 업체일수록 최대주 지분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현대차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계속 증자할 필요 없이 지금 현재 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갖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 최대주 지분이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의 주요 내장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주 공장 근처에 이 내장재 공장과 또 물류 창고를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에 들어간 돈이 꽤 큰 돈이 들어갔고요.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이 전기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홀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30만 대 조기 양산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크죠. 그렇기 때문에 내장재를 여기에 납품하는 현대공업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.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전기차, 벤츠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데 여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솔리비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4.4%를 현대공업이 투자해서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소문이 나왔고
또 이 거래소에서 이 풍문조회가 들어갔습니다. 이런 이제 최대 지분이 매각이나 경영권 매각 같은 소문, 굉장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즉각적으로 이제 풍문조회가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장 종료 시까지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법인 입장에서는 그 오너가 이 경영권 매각은 이제 오너의 일이기 때문에 오너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, 오너 쪽도 이 자신의 이제 이 매각 주관사가 있다면 매각 주관사인 요번에 했던 김앤장입니다. 김앤장에게 문의를 해서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이제 이 풍문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그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. 이 말뜻은 현대차 그룹이 인정하는 인수자가 아니면 경영권을 매각하기 어려운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딜은 굉장히 좀 그 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. 왜냐면 오너가 진짜 많이 불러주는 쪽에다 팔고 싶어도 이 많이 지불해 주겠다는 그 사람이 현대차 그룹이 반대하는 사람이면 매각이 안 되는 것이죠. 왜냐면 당장 이 시티패드나 이런 쪽을 납품하겠다는 업체들은 줄 서 있는데, 물론 현대공업처럼 안정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. 하지만 인수자가 전혀 뭐 현대자동차 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막말로 그 물량이 줄어들어서 매출 외형도 줄게 되고, 그 자칫하다가는 그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뭐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차 그룹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수자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이 딜 구조가 굉장히 제한적인 딜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현대차 반계 가족사들이나 아니면 현대차 관련된 오너 일가에 관련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돌고 있는 거고, 그렇다면 뭐 딜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이 있는데요. 전체 지분의 50%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통상적으로 100% 정도를 받게 되는데, 그렇게 되면 약 한 1,000억 원 정도가 딜 사이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네. 자,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공업은 주가가 굉장히 쌀 때 지금 경영권을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쳐봤자 한 12,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. 지금 현재 사이즈에선. 그래서 지금 지난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대공업의 적정 주가는 한 12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, 경영권 프리미엄도 12,000원 정도까지 될 최대 맥시멈 해도 12,000원 정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회사는 M&A 이슈를 타고 또 실적이라는 것을 바람을 타고 반등을 해도 12,000원 정도가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하지만 인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. 왜냐면 이 현대공업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업력이 되는 업체에서 지금까지 매출 규모가 지금 1조 원이 안 되는 사이즈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인수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치 키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, 그럼 현대차에서도 일감을 더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면 현대공업은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. 이제 현대차 그룹도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예전에 가솔린차 내연기관의 현대차 기아가 아닌 전기차라는 전동화 시대의 현대차와 기아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기아랑 거래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. 그 정도로 이제 현대차의 위상이 글로벌리 많이 높아졌죠. 이런 부분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